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0월 20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에 주변을 산책하고 시장 자체는 어차피 아침 브리핑에서 크게 연장선 부분들이 없어요. 우려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변동성 부분들,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동성 부분이 나오면서 신용 잔고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렸죠. 4조 5천억대에서 코스닥 기준으로 4조 2천억대.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다시 코스닥의 신용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물의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보다는 부정적인 포인트 부분들 일자 제시를 해드린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 팟캐스트 방송 부분들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방송 부분들 진행하면서 7월달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꼭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 3천이 어려울까? 요즘에 시장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다수는 누구 겁니까? 라는 화자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 저는 반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지수 3천이 어려울까요? 2500선이 이제 거의 근접을 했죠. 지수는 어차피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우리가 이제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를 일단 차익 부분들을 좀 챙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보지 마시고 섹터하고 종목군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화려한 종목별 장세가 나옵니다. 종목별 장세가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의 2, 4분기 동안에 코스닥에 많은 비중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는 이 돌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어느 날은 건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철강, 그 다음 화학,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생명, 보험, 이쪽 경우는 급등 나왔죠. 5%, 6% 급등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코스닥이라는 시장 부분들 보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나하고는 연장선, 이 연결고리 부분들 찾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심적으로 종목군은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관련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참 재밌는 장인데 그렇지 않고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시장 어떻게 보시냐? 변동사항이 없어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코멘트를 드릴 텐데, 아침에 우리가 이제 파월의 나비 효과, 문우시티 밀고 있고, 또 새로운 연준은 현 연준 의사입니다. 매파적이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이 인사의 나비 효과로 인해서 장중에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원의 어떤 그 기술주의 규제안 관련된 부분들 부각이 좀 되면서 하락 부분이 나오고,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는 세제개혁안 아마 오늘 내일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상원 쪽에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이 나오는데 나스닥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 부분이 나와서 신흥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 연준 인사의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비둘기파적인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의 성향 부분, 그리고 트럼프의 오른팔을 가지고, 오른팔격이라고 하는 문우신 재무장관의 어떤 라인이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신흥지수가 아침에 0.2% 정도 시간으로 반등했다는 코멘트를 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황당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로 생각하겠지만, 오늘 외국인 수급이 2천억 정도 선물도 매수가 들어온 하나의 근본적인 하나의 요건 부분들을 찾는다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가 돌파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때, 실적이냐, 아니면 유동성이냐, 아니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냐, 이게 다 연장선 서로 연결고리 부분들이 있죠. 실적이 좋다든가, 그 다음에 모멘텀 부분들이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붙고 이거는 유동성인데, 여기에 이제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크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매크로가 유동성 부분들이 확대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확대가 될 수 있느냐 가능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컨트롤하고 강하게 끌어올리는 매수 주체 부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다 살 것인지, 환차익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향후에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좋아질 때 한국의 이머징 마켓의 대표주자격인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 부분이 더 커질 것인지 안 커질 것인지는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좋아.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상승 부분들이 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지수는 일단 답보 상태에 있더라도 지수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는 2,500에 3,000이든 내 종목군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수 부분들의 30% 이상의 매수 부분을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제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계속 순환매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순환매 얘기는 거의 한 달 정도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의 일부 포지션 부분들을 최소한 없으시더라도 30% 전후는 포지션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코멘트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배경이에요. 어느 쪽 시장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코스닥 700 어려울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코스닥 700 어려울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수 3000 어려울까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뭡니까? 유동성에 대한 긍정 포인트 부분들이 생기면서 외국인들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이제 11월 달 되면 연준 인사 저도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또 옐런 연준 의장이 어떤 기자견설 부분들을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불확실성이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기본 중장기 추세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된다는 의미 부분들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유했을 때 현재 화폐 가치보다 나중에 이제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채권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이 실물 부분들에 대한 매력도가 더 커지는 시장이에요. 실물은 주식이고 실물은 또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선택 부분들을 받았다는 것은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파월 효과로 해서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매수. 그런데 코스닥은 종목군은 지수는 올라왔어요. 지수는 올라왔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한 170억 정도 매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기도 보면 종목군별로 또 따로 놀아요. 종목별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효과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 주도주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부분에 당기 생기니까 그리고 저렇게 최근에 시세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한 50% 이상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종목군데 하루아침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죠. 시총 상위 종목군입니다. 삼성전자, 전기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유동성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 부분 보니까 바로 최근에 하락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고 셀트리온도 그런 선상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종목은 하루아침에 이제까지 상승 부분들을 반납하고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박스권이에요.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보면서 지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따라가겠지만 그 밑에서 이제까지 격차 부분들을 벌였던 종목군들은 밑에서 올리고 계속 안 올려요. 또 말씀을 좀 드렸죠. 한 5에서 10% 전후의 상승 부분을 보면 위로 눌러놓고 다른 종 섹터 부분 올라가고 그래서 장대 양봉 났을 때 그 섹터를 따라가면 거기서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철저하게 밑에서 저가 매수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에서 IT라든지 에너지 쪽, 화학, 정유 쪽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부분들은 우상향 부분들이 되고 금리 인상 기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 올라오고 있죠. 아마 12월 달에는 글로벌 경기 부분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부분 할 가능성 자체가 높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전기전자, 그 다음에 보험,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계속적으로 이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의 순환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뭘까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든가 아니면 매크로에 대한 모멘텀을 받든가 세 번째로 아침마다 여러분들 방송을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아침 시장 전에 어떤 특이한 이슈 모멘텀 부분들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8시 전후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 보면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회수 자체가 아침께도 작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그 오후장에 장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분석 부분에 더 심도를 하는 부분은 아침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 시작 전에 지금 장세 자체가
업황군해야 돼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군의 반등 부분들이 일으켜요.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LG 디스플레이 또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뭐 두산인프라과 BW도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관련된,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관련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어떤 흐름 부분들에 큼직큼직하게 흐름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LG 디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나요? 물론 최근에 하락 부분들은 그 허가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했지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사드의 영향 부분들로 인해서 사드의 연장선상, 그런데 우리가 LG 디플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 부분들의 최근 한 달 정도의 하락 부분들의 그 마이너스 되는 모멘텀 부분들을 꼽은다 하면 사드로 인해서 중국 공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새로운 공장의 어떤 허가권 부분들을 일단 연기시켜놨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 10에서 한 20% 정도, 10% 전후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요건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중 수학 관련된 부분들이 연장이 되면서 그 이후로 첫 번째로 뭐가 움직였어요?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관광 관련된 호텔 신라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죠. 그건 LG 디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주는데 우선순위가 약간 뒷부분에 있던 거죠. 그 부분을 받아보니까 낙폭과대, 자동차 섹터 부분들 여러분들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인데 시장에서는 온갖 악재 부분들이 있어. 근데 표면적으로는 보면 악재이지만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분석 부분을 하다 보면 이 종목군들은 땡큐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부분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을 만든 모멘텀 요건 부분들 어떤 요건 자체가 만들었고, 다시 이런 요건 자체가 훼손이 없어지고 소멸이 된다고 하면 다시 그 역으로 뭘까요? 역발성으로 반등을 만들 만한 요건 자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섹터도 반등 부분 크게 나왔고, 두산인프라코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7,000원대, 8,000원대 얘기 드렸던 게 지금 9,000원 넘어갔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LG디플도 오늘 급등 부분 나왔고,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0원짜리 미만 저가전은 시장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보러 들어오고, 만약 기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딱총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기관의 수급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려면 펀드의 유입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주변에서 보시면 시장이 지금 다 아리송하죠. 아리송할 만하죠. 7월부터 여러분들 제가 박스권 된다고 했을 때 박스권 부분들이 되면 투자심리 개인 투자자들 이 변동성이 징글징글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시장 자체를 떠나려고 하면 회피 투자심리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털고 가는 거죠. 털고 가려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발상의 접근 부분들에 대한 조언장에 대한 시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못한 사람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시차를 두고. 외국인들은 흔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주 물량에 대한 좋은 주식 부분들을 털어내야지만 그 물량 받고, 오케이, 세이 굿바이 하고 자기들은 가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자체의 내 투자 심리 부분들은 아직도 북한 핵 관련된 리스크 부분들이 기본에 깔려 있고, 그리고 최근은 신용 변동성에 따라서 급등락 부분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트라우마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 매매 심리 부분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빨리 이 손실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가주를 가게 되는 거고, 급등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급한 시장이 아니야. 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차분하게 상승 부분들을 하는데, 저가자고 급등주 하면서 그 단기 모멘텀 부분들이 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아니라 하위 종목군들 건드리겠나요? 관점 자체를 외국인의 관점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수는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 부분들은 우리가 차익 부분들을 진행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시장 부분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빠질 시장이 아닌데 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까? 근데 그 하락 부분들이 나올 때에는 이 반등 부분을 이끌 주도주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유추는 할 수 있겠죠. 실적이라든지 어떤 긍정 포인트 부분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그 상황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 뭐냐면, 수급으로 인해서 뭔가 꼬이면서, 수급이 꼬이면서 하락 부분이 나왔다면 시장의 저평가 영향 부분들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가장 먼저 시장을 산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샀을 때 이 종목군이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반등 부분들을 이끄는 주도주 섹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주도주 섹터 부분들이 움직였을 때 그 위에 주변에
시장이 돌아가네, 나도 올라가 볼까, 그 후방부대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파동 부분에, 최근 상승 파동 부분의 기본 그 선도주는 IT하고 바이오, 제약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경기 민감주라고 되면 얘들이 한번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그 밑에 종목군들이 이제 서서히 반등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뭐 할까요? 화려한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대형주 라인 그대로 유지고, 그리고 종합지수 2500선 파동 부분이 나오는데 지수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는 절대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3년에서 5년 정도는 주식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항상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시장 같고 항상 뭔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하는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시대고 유동성 시대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는 주식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 부분들을 상당히 공격적인 마인드 부분들도 일부 좀 가지려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때 투자 심리 부분들을 꺾여버리면 이걸 좋은 장의 기본 긴 호흡 부분도 전혀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700포인트 어려울까요? 지수 3000포인트 어려울까요? 금일 이슈맨의 주식 노선 공장 부분들의 10월 19, 10월 20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많은 좋아요하고 친구 추가 공유하기 버튼 클릭 부탁드리면서 금요일 마감 시황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좀 산책 부분들 많이 하시고 주말에 많은 운동 부분들도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롭고 긴 시각 부분들, 삼천에 대한 그림 부분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그려두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10월 2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